안녕하세요. 저희 시인 문명란의 집은 2021년 9월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인 문명란의 집에서는 시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35년간 거처하셨던 공간으로서 시인의 또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직접 시도 만들어 보시고 또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시인이 머물렀던 그런 공간들에 함께 하시면 더 깊은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인 문명란을 소개해 드릴 때 항상 저희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민족시인, 민주시인, 그리고 저항시인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5.18 민주화 운동의 한가운데 서셨던 분이고 또 평생 통일을 염원한 마음이 시 곳곳에 깊이 배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안내 드릴게요. 김원중 가수의 직녀에게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예, 민중 가수로도 유명한 김원중 씨가 부른 직녀에게라는 곡은 문명란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것으로서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5.18 최초의 백서인 너머너머, 일명 너머너머라고 부르는 책이 처음 나올 때 황석영 작가의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황석영 작가가 책의 제목을 고민하면서 문명란 시인의 시, 부활의 노래에서 이 구절을 따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목의 영화도 한 편 만들어져 있고요. 또 대중적으로는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시절 할 때 슬럼프를 좀 겪었다고 해요. 그때 문명란 시인의 시 희망가를 되뇌이면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네, 시인은 화곡 도곡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광주의 서석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칠구제를 넘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쓴 시를 보면 가을의 산길이라는 시를 보면 어린아이가 느꼈을 쓸쓸함과 두려움, 그리고 집을 향하는 그리움과 또 밥 짓는 마을로 가는 애정까지 아주 깊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년 문사로서 또 재능이 뛰어났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어머니에 대한 동시도 많이 유명한 편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6.25 기간이어서 화순에서 학교를 다니셨고요. 조선대학교 입학하시면서 다시 광주로 오셨어요. 그때 이제 김현승 시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양림동에 가시면 플라타너스 시비도 있고 한 김현승 시인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이제 총 3편,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이라는 시 3편을 추천해 주셔서 공식적으로 등단하시게 되는데요. 예, 특히 이 가로수라는 시는 이제 김현승 시인이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제목으로 동일하게 시를 써보자 하셨을 때 쓴 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현승 시인의 가로수라는 시도 있어서 문명란 시인의 가로수와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살펴볼 수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라는 시를 보면은 향수는 끝나고 그리하여 우리는 오후의 강변에서 돌아왔었다라고 시작하여서 굉장히 짙은 서정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당시 시대가 워낙 이제 어두운 시절이다 보니까요. 문명란 시인의 시집, 첫 번째 시집 그리고 두 번째 시집부터는 특별히 현실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지 처분을 받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이에 직접 항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시는 등 70년대부터 이미 독재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김원중 가수가 부른 직녀에게를 소개드렸는데요. 이 시는 시인이 가장 아끼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우와 직녀의 이별과 만남에 빗대어서 이 남북한 분단의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고요. 평생 시인께서 얼마나 통일을 염원하였는지도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 방문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의 제목도 직녀에게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북한 방문을 못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 다른 동북 작가에 의해서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문인들이 이 직녀에게라는 시를 언급하면서 이 문인을 만나고 싶다. 이 시인이 왔느냐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굉장히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70년대부터 바른 목소리를 내오신 만큼 5.18 이후에는 배우 조종자로 지목이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피난 생활을 하셨는데요. 제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자수를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수를 하셨고요. 그 해에 상무대에 수감되셨다가 12월에 출소했습니다.
예, 이제 수감된 기간은 아주 길진 않지만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하셨고요. 평생 후유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5월이면 5월 영령들을 위한 헌시를 쓰기도 하셨고요. 이 5.18과 관련된 이 소개와 함께 저희가 배치한 시는 동소산의 머슴새라는 시집의 서시인데요.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시겠지만 이 동소산의 머슴새라는 시집의 내용을 알면 또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소산의 머슴새라 불린 분은 머슴 출신의 의병장이었던 안규홍 의병장의 삶을 장편 서사시로 구현한 시집인데요.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남도의 정의로운 그런 정신, 그리고 역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또 잘 드러나 있어서 시대 정신을 말씀하는, 또 시대 정신을 살아내는 그 힘, 이런 것들이 또 잘 드러난 장편 서사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70년대부터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창립 회원으로서 또 민족문화운동,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양서보급운동,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또 학교에서 교사로 또 후학 양성에 헌신하셨고요. 2015년 9월 25일 돌아가신 이후에는 민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지금은 구무역에 안장되어 계시고요. 아까 제가 박찬호 선수가 좋아했던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희망가라는 시는 또 많은 분들이 애송해 주시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이 시집이 나온 시기를 보면 조금 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집은 1999년도 IMF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시인께서 민중이 가장 고단하던 시절에 민중들에게 또 힘을, 또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해서 또 이렇게 민중들의 손에 쥐어지는 언어로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서 목록을 보시면 평생 시인은 손에서 종이와 펜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치한 책들보다 더 많은 저서를 남기셨고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시집, 마지막 줄에는 산문, 시론집, 기타 에세이입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면 당시 시대상이 그대로 그려지는데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줄이 80년대에 나온 시집들이기 때문에 80년대의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문인들의 태도까지 볼 수 있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거리의 교사이자 학교의 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대를 졸업하신 이후에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1년도에 학생들의 이런 소요, 시위에 책임을 지시고 같이 나오시면서 다시 조대에 복권되시기까지 18년 동안 거리의 교사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셨고요. 당시 제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제 대성학원에서 특히 강의를 하실 때 시국에 대한 정말 열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수업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특히 87년도에는 뉴욕타임즈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 시인으로 소개되었고요. 저희가 지난 5월 5.18 특별 전시를 할 때 이 제목을 타이틀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공간은 시인의 방 안방으로 쓰시던 공간인데요. 주로 사모님께서 거처하셨고 시인 자신께서는 거의 하루 종일 서재에 계시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아내의 향송이라는 시를 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훌륭한 시인의 뒤에는 항상 조력해 주시는 배우자가 계시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이제 밤과 낮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 그리고 문인들에게 밥상과 술상을 차려주시던 아내의 노고에 또 시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김치를 굉장히 잘 담그셨고 또 나눠주기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김치 맛도 기억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하셔서 네, 저희도 굉장히 뿌듯해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네, 이쪽에 이제 저희 5.18 해고반찬 20주년 때 기념 사진도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시인의 가족 사진을 보면 네, 이제 시인과 사모님 계시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님과 그리고 결혼식의 당사자인 아드님이 이렇게 계십니다.